지난주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었는데요.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걸린 후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더 심각한 형태의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비록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여전히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지만 그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환자들보다 훨씬 덜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백신의 면역 반응 역시 개인마다 다르지만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빨리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백신을 맞기 전까지 내가 어떤 백신을 맞는지 몰랐는데요. 이제부터는 백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백신 신청을 하고 정부에서 보내주는 URL을 클릭하면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장소마다 모데나인지 화이자인지 나와 있으니 그걸 보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접종도 같은 장소로 선택해서 날짜를 예약하라고 합니다. 빨간색이 모데나를 접종하는 곳이고 나머지는 화이자를 접종해주는 곳이니 참고하세요. 싱가포르에서는 지금까지 뷔페가 금지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뷔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본인이 스스로 음식을 덜어 먹을 수는 없고 직원들이 음식을 덜어준다고 하네요. 코로나 대유행 속에 임금과 고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 국가임금위원회가 소집된다고 합니다. 협의회는 매년 회의를 열어 임금과 고용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한다고 하네요. 싱가포르가 홍콩의 트래블 버블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하는데요. 홍콩에서는 싱가포르로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백신을 맞은 사람만 자격을 줄 거라고 했는데요. 이는 싱가포르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홍콩에서 백신을 장려하기 위해 스스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도 얼른 백신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라도 트래블 버블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센토사 비치에서 가오리에 찔린 사람이 있다는 뉴스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가오리에 찔렸을 경우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를 물 밖으로 나오게 하고 구조대나 구급차를 부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기도가 막히지 않았는지 호흡이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호흡을 하고 있지 않으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반대로 냉찜질을 해도 된다고 하고요.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고 찔린 부위의 조직이 망가지지는 않았는지 다른 부분으로의 2차 감염은 없는지 등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해파리에 쏘였다면 일단 구급차를 부르고 30초 동안 식초나 물을 부으라고 하는데요. 식초가 너무 고통스러울 경우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 후에 피부에 박혀있는 해파리 촉수를 뽑고 상처 부위를 바닷물로 씻으라고 하는데요. 손으로 뽑았을 경우 손도 따끔거릴 수 있으니 뽑고 나서 손도 깨끗이 씻으라고 합니다. 3명의 남성이 한 19살 남성을 폭행하고 강도짓을 해서 경찰에 잡혔는데요. 이들이 훔친 것은 핸드폰과 박스들이었는데 그 박스 안에는 전자담배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싱가포르에서는 전자담배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이 19세 남성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싱가포르 여행 오실 때 절대 전자담배 가지고 오지 마세요. 코로나로 해외로 나갈 수 없자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내에서 자연을 즐기거나 레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폴딩 자전거가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폴딩 자전거 보러 갔었는데요. 내년까지 물건이 없다고 하고 예약도 할 수 없고 물건이 들어오면 업체의 인스타를 통해 알려주니 그때 예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 정부는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을 보고 자전거 면허증을 주어야 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SNS에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영상이 퍼진 후 자전거도 면허증을 부여하라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네요. 구글과 애플이 싱가포르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1, 2위로 뽑혔는데요. 10위 안에 유니클로도 있네요. 싱가포르 콘도의 리세일 판매량이 3월에 10년 중 가장 많았고 가격은 8개월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전 세계의 코로나 환자가 9% 더 늘어났고 7주 연속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5%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코비드 팀장은
일부 국가에서는 계속되는 감염에도 불구하고 식당과 나이트클럽은 만원이었고 마켓들은 붐볐지만 그중 소수의 사람들만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다른 종류의 코로나 백신을 1차와 2차에 나누어 맞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시험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1차에는 모데나를 맞고 2차에는 화이자를 맞는 등 다른 종류의 백신을 각각 맞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실험 결과는 7월쯤 나온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일본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도쿄의료협회장이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수돗물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법원에 이 사항을 옮길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 해외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본이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땅 밑에 저장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저장을 하면 되는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방법을 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다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에 방사능 오염수까지 10년간 흘러들어가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요즘 코뿔소랑 아프리카 코끼리 등도 멸종 위기에 들어간 걸 보면서 우리가 공룡을 상상만 하듯 언젠가 우리 후손들은 코뿔소, 코끼리, 고래 등을 영상으로만 보게 되고 이렇게 큰 동물들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은 인간 차례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연에서 느끼는 감동들을 우리의 후손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